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KBC 뉴스는 2023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목포 현장에서 진행합니다. 2023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의 막이 올랐습니다. 세 번째를 맞는 이번 비엔날레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수목을 K컬처의 새로운 장르로 자리매김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비엔날레 기간 동안 국내외 작가들의 다양한 전시와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은은한 수묵향이 배인 옷을 입은 모델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사뿐사뿐 이어지는 걸음에 행사장은 어느새 진한 묵향으로 가득 찹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2023 전남 국제수목 비엔날레가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주제는 물드는 산, 멈춰선 물, 숭고한 조화 속에서로 수묵화의 주요 테마로 꼽히는 산수화를 통해 동양의 세계관을 널리 알린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수묵이 많이 녹아지게끔 의상에 많이 표현을 한 것 같고요. K-패션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떻게 보면 한국을 잘 드러내는 옷들이 나온 것 같아서 올해 행사에는 전 세계 19개국 19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350여 점의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서양화와 조각, 설치미술,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된 작품들이 전시돼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서 수묵의 경쟁력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돌들이 열심히 꾸준히 해서 이렇게 세계화가 됐듯이 수묵화도 이렇게 꾸준히 널리 알리다 보면 그 아이돌처럼 세계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수묵 비엔날레가 앞으로 더 세계화돼서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전시관인 목포 문화예술회관과 진도 울림삼방 외에도 광양, 해남 등 전남 곳곳에서 특별전이 펼쳐집니다. 대학 수묵제와 어린이 수묵제, 수묵 콘서트 등 여러 세대가 함께 수묵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역시 마련될 예정입니다. 죽였으면 좋겠죠. 이건 아직까지 드물잖아, 이런 행사가. 그러니까 보탬이 있게끔 많은 전 지역에 있잖아, 전 나라에 좀 많이 저거 했으면 좋겠어요. 남도의 가을을 수묵으로 물들일 2023 전남 국제수묵 비엔날레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지난 두 차례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가 수목의 대중화의 목표를 뒀다면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비엔날레는 K컬처의 새로운 장르로 자리매김하는 건데요. 전통과 현대 수목부터 설치미술과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올해 국제 수목 비엔날레를 이동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1482개의 종이를 타일처럼 붙여 붓의 움직임과 음영으로 자연을 묘사한 작품. 수묵 담채로 그려낸 사계는 봄부터 겨울까지 계절의 변화와 유년 시절부터 노년까지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산과 바람, 그리고 쏟아지는 파도와 바다를 나타낸 미디어 아트는 마치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종화의 산실인 진도 울림삼방 전시관은 정통 수묵과 그윽한 산수화의 묘미를 만날 수 있습니다. 1회 비엔날레는 이제 수묵의 전반적인 모습을 다 보여줬고 2회에는 채색화까지 포함시켜서 한국화의 완전체 모습을 다 보여줬습니다. 이번 3회에서는 수묵을 더 내실화하고 내면화해가지고 수묵의 그 뜻깊은 정신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를 맞는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는 수묵의 대중화, 세계화를 넘어 수묵이 K컬처의 장르로 새로운 변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통 수묵화부터 색채를 가미한 산수화, 서양화 기법으로 수묵을 구현한 유화, 설치미술과 미디어 아트까지 다양한 기법의 작품들이 선보여집니다. 특히 비엔날레 기간 해남 대행사에서는 호국대전, 한평 굴림미술관은 한국화 기획전, 광양 도림미술관 이건희 컬렉션 등 14개 시군 18곳의 전시관이 함께 운영됩니다. 한국화 하면 보통 수묵화, 풍경 이런 걸 생각하는데 주제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일반 현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걸 그린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2023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 속에서 수묵이 K컬처의 새로운 장르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이어서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를 주관하고 있는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를 제가 미리 만나봤습니다. 네, 묵향이 가득한 이곳은 어딜까요? 바로 2023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목포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입니다. 오늘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개막을 맞아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이번 이제 3회째를 맡고 있기 때문에 1, 2회 행사 때보다는 훨씬 더 진전이 되고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국제적인 수목 비엔날레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작품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 현대적으로 수목을 재해석하면서 화려한 수목의 맛도 가미가 됐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 오시면은 전통 수목의 맛과 함께 현대적인 수목의 미래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우리 수목 비엔날레 작품들을 잘 감상을 해주시고 가을을 멋지게 보내시고 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뭐 초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 예.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예, 초등학교 학생들도 참여하는 프로그램,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또 MZ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버스킹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외국인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남녀노소 체험하고 교육 프로그램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작품도 관람하면서 우리의 심성을 더 여유롭고 또 힐링하는 그런 시간 여유를 가지면서 체험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도지사님께서는 이번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가 어떤 행사로 마무리가 됐으면 하시나요? 이제 3회째를 맞아서 작품도 다양해지고 19개국의 190여 명의 유명 아티스트들이 작가들이 참여를 해서 수목의 지평을 굉장히 넓혀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3회째 행사가 잘 조제가 되고 준비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4회째 행사부터는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를 향해서 우리 한국 전통 수목화가 K 전통 수목화 이런 말이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멋진 무대를 앞으로는 더 잘 조직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도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우리 전통 수목화 이제는 현대적으로 해석돼서 화려하고 멋진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셔서 전통부터 현재, 미래까지 볼 수 있는 이번 수목 전시회를 꼭 관람해 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됐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목포 문화예술회관 현장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선명성을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함과 동시에 이 대표를 흔드는 내부 불만을 제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명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구영실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정권의 퇴행과 폭주, 그리고 민생 포기, 국정 포기 상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는 없는데 도저히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지만 막을 다른 방법도 없다. 9월 정기국회 시작을 앞둔 무기한 단식에 당내에서조차 부정적 시각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생과 정부 정책을 놓고 벌이는 야당의 잔치인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 무대를 벗어나는 무기한 단식은 전략 전술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 A 의원도 이 대표의 선택이 안타깝다면서 시기상 전혀 맞지 않는 건 사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호남 지역 B 의원은 이번 단식 투쟁은 명분도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회의적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더욱이 이 대표가 단식을 멈추는 명확한 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점에서 출구 전략도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칫 개인의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이자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당내 분열 차단용 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내던진 무기한 단식 카드에 대한 여론과 당내 반응이 생각보다 영 시원치 않아 보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겠다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친이재명 정치인과 정치단체가 광주에서 연대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강위원 민주당 대표특보와 광주 전남 정치개혁연대 등은 오늘 광주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 천막 농성장을 차리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 대통령에 맞서 싸울 책임과 의무는 야당인 민주당에 있다며 현역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 김화진 위원장이 취임식을 갖고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오늘 나주 한전 KPS 빛가람을에서 도당 위원장 취임식을 열고 주요 당직자 50여 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조직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통해 총선 승리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광주 지역 일부 학교장들이 오는 4일 교사들의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지지를 드러내며 책임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 38개 학교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들의 순수한 교육적 행동을 교육부가 겁박하고 있다며 부당한 외부 압력과 민원에 흔들리지 않도록 학교장들이 앞장서서 교사들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의 40부제인 오는 4일 광주에서는 6개 학교가 재량 휴업을 실시하며 오후 5시 광주 5.18 민주광장과 전남도 교육청 앞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는 교사 6천 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달에 출범한 데 이어 광주 전남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잼버리 파행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 여론이 일고 있어 자칫 대형 현안 사업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이른바 지방시대 특별법에는 각 시도의 지방시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현안 사업에 대해 각 시도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뒤 주요 장관들이 위원으로 돼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달 안에 광주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조만간 위원 위촉 절차를 마무리한 뒤 늦어도 10월 초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지방시대에 즈음해서 그나마도 정책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낙후된 광주 전남에서 지방시대 관련한 포럼을 지금 6번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시대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자마자 암초를 만났습니다. 바로 잼버리 파행입니다. 전북도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지방정부 전체에 대한 역량 불신으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반발 또는 지방 사업의 실패에 대한 반발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 사람들이 지방에 왜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느냐. 하지만 예산과 권한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대형 국가사업 시스템을 점검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국비 투입을 결정한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등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와 시도위원회가 분권정책과 균형발전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방식과 위원 선정 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투기 등 공익을 해칠 우려와 특정 인물의 정보 노출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5가지 예외 사항이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전남 동부권과 서울 수서를 잇는 SRT가 오늘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전라선에 투입된 여수 순천발 수서행 SRT는 오늘 아침 6시 46분 여수 엑스포역에서 첫 출발했으며 매일 2회 왕복 총 4회 운행됩니다. 오늘 첫 운행을 기념해 여수 엑스포역과 순천역에서는 각각 김회재 의원과 소병철 국회의원이 시민 지방의원들과 환영 행사를 갖고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 향상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호남선과 전라선의 RTX 마음열차가 개통했습니다. 코레일 광주전남본부는 오늘 목포역과 여수 엑스포역에서 여행에 설레는 마음을 담은 의미로 이름 지어진 RTX 마음의 개통식을 열고 목포에서 용산, 여수에서 용산을 하루 각각 4차례씩 운행합니다. RTX 마음의 최고 속도는 시속 150km로 열차 요금은 RTX 새마을과 같습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가 순천 신대지구 신청사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열린 개청식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세계 속의 전라남도 도약의 터 동부청사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자국 13개 부서 체제를 갖추고 동부권 도민들의 행정 편의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동부청사는 동부권 주민들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동부 출장소로 출발한 뒤 2014년 동부지역 본부로 격상됐으며 이번 신청사 개청을 계기로 4국 체제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은 최근 광주와 장성군 일대에서 한미연합훈련인 2023 을지 자유의 방패 타이거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훈련에서는 제2신속대응사단과 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 등 1,700여 명의 장병이 참여했으며 육군 시노크 헬기와 아파치 공격 헬기 등 40여 대의 항공 전력이 투입됐습니다. 육군은 이번 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한미 상호 운용과 연합작전 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주암댐과 장흥댐이 역대 장마철 중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장마철 고수온 현상인 엘니뇨가 남부지방으로 수증기를 밀어넣어 순천 주암댐 902mm, 장흥댐은 773mm의 최고 강수량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내년에는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다목적 댐의 건설 용량을 키우는 등 종합대책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